밀접한 관계가 있고 갈등 해결을 평화하게 응용 학문이라고 보통 얘기가 됩니다.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조금 멋들어지게 앞에서 발제한 분들에 대해서 좀 토를 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 전공을 살려서 갈등 해결을 좀 모색하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보는 건데, 아주 두 개 다 힘든 일이고요. 근데 이제 고건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이 느껴지면서 뭔가 좀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부분 여기 발제문들, 주 발제문에서는 이제 거시적인 담론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해안 갈등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주 해군기지가 갖는 어떤 위치,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국은 군사기지 하나 추가하는 것이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기는커녕 개인의 안보를 오히려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주 요점이고요. 핵심 메시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임무는 저를 특별히 이 자리에 초청자로 내세우신 이유는 아마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얘기해달라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등 해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제 주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이제 평화의 개념적으로 보면 이제 소극적인 평화, 그러니까 전쟁의 문제, 그리고 군사적 대립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의 그런 평화의 문제를 얘기를 했다면, 제가 볼 때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그거를 넘어선 뭐라 그럴까, 개념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에서 좀 이해해야 더 잘 풀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주 해군기지 갈등이 비롯된 것이 구조적인 문제나 구조적인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발제한 것들과 실제적으로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약간 좀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제 입장에서는 부인하기 힘들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조적인 폭력이라 하는 것은 중앙정부, 행정부 간 군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죠. 그리고 이제 당사자 참여가 비롯된 정책의 실행, 그다음에 이제 이런 권력을 가진 행정기관, 아니면 그리고 군 이런 사람들과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과 그다음에 주민들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구조적 폭력의 범위에 포함되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폭력은 정부 행정기관 군이 주장하는 이제 군대를 통한 평화 유지. 이건 철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행선을 갈 뿐이지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다음에 국민 안전에 우선하는 국가 안보, 그다음에 개인 필요보다는 이제 국가 이익을 주장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군사적 이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적으로는 폭력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주 해군 갈등, 제주 해군기지 갈등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제 갈등 해결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앞서서 말한 토론되는 것들과 갈등 해결 접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주장이나 담론 중에 하나로 다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문제가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뤄져야 하는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그런 것 문제와 동등한 위치에서, 아니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영역에서 별도로 다뤄져야 되는, 어찌 보면은 부차적인 문제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토론의 주제는 동북아시아의 해안 갈등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훨씬 부각되고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이제 제가 조금 약간 분위기를 전환시켜서 갈등 해결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갈등인데 첫 번째부터 잔투가 잘못 끼워졌었죠.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성숙된 민주적 절차의 부재, 이거는 저희 모두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덧붙이자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제가 있는 사회였다면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논의될 때 이미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은 다 소집한 어떤 다자 대화,
원탁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됐겠죠. 그리고 만약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그다음에 한참 동안 진행된 후라도 어떤 대화 과정이 시도됐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겠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기제가 없으니까 그냥 갈등이 이 수준으로 악화될 때까지 그냥 방치된 것이죠. 지금 현재 갈등 상황을 좀 약간 진단해 본다면 그 표면적인 대립 관계에서 6기를 지나서 제가 볼 땐 6기가 이제 몇 단계 있었는데 최근에 6기는 이제 8월 말부터 9월 초 굉장히 대립이 격화됐던 그 긴장과 힘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었죠. 이제 그 6기를 좀 지나서 다시 대립 단계로 약간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 하면 이제 다시 또 위기로 치닫거나 아니면 이제 대립이 유지가 되면서 정체 상태로 접어들 수가 있겠죠. 정체 상태로 접어들면 어떤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는 보통 절제적인 힘을 가진 어떤 한쪽이 이제 약한 쪽을 굴복시켜서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해결되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식으로 이제 위기를 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당사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적 대결을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대결을 완화시킴으로써 위기 국면이 이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위기에서 다시 대결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여러 방면에서 피로감이 누적됐기 때문에 어떤 그 재충전하는 기회도 될 수가 있지만 굉장히 정체 상태로 접어드는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면 다자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제가 있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다자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관계된 모든 당사자들을 소집해서 강정마을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방정부도 될 수 있고 해군이나 국방부도 될 수가 있고 시민단체 영역도 될 수가 있고 환경단체도 될 수가 있고 거기 관계된 여행업계도 될 수가 있고 하여튼 관계된 모든 당사자들을 소집해서 그 다자 대화의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현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이죠. 우리 모두가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누가 한다고 해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새로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에서는 해본 사례가 있고 성공적인 사례들이 이제 가끔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글쎄 될까? 안 될 거야. 우리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나? 이런 것들, 그런 정서 때문에 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입장에서 가장 그 현실적인,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차선을 제시를 해보자면 그것은 이제 주민 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거를 제시하는 이유 중에 첫째는 그 주민들이 갈등의 직접 당사자이고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갈등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면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제 갈등에 관계된 모든 입장과 주장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생존과 생활의 언어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고건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국제정치, 동북아 정치, 군사대립 이런 큰 틀의 얘기보다는 뭔가 단순하게 푸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해군기지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제가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 주민들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이제 갈등이 장기화되고 첨예화되면서 강정마을이라는 공동체가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삶이 황폐해졌고,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는 물론 구성원 개개인의 현재와 미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한 동의에서 시작한다면 그 주민 대화를 통해서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민대회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이제 그 내부 안에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현장에 내려가 보지 않았지만, 근데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가 있고, 뭐 조건부 찬성도 있고, 약간 중립적인 것도 있고, 어떤 조건부로 입장을 유보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해동 기지 갈등이 자신의 삶과 향후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언어로 이제 왜 해동 기지 건설이 중단되고 왜 또 건설돼야 하는지, 그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거 이제 그 어떤 그 생존의 필요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이 토론회에서 그 뭐라 그럴까, 언급된 그 동북아 해안 갈등 가능성, 그 다음에 한반도 전체의 평화 위협 문제,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그 생존 및 그 안전 문제와 관련돼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언어로 해석될 수 있어서 보다 현실감 있는 담론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그 직접적 폭력, 군사적 폭력, 뭐 이런 문제보다는 제가 근본 원인으로 제시했던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문제를 그 다룰 수 있는, 그리고 다수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민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거기에서부터 기초해서 이제 자자 대화의 틀도 이제 구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환경이 변한다면이라고 제가 토를 달았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 환경이 변할 여지가 또 있기 때문에, 변한다면 이제 한반도 안보 문제를 국민 안전의 문제, 그러니까 뭐 그 인간 안보라는 전문 용어로도 얘기를 하지만 그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 문제와 연결시킨 정책 대화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주민대화가 되려면 이제 당사자들이 해결 의지를 맨 먼저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실질적인 노력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것하고 조금 다르게 대화를, 이런 과정을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행정기관의 압력도 구체적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직접 좀 찾아 나서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대립이 첨예화돼서 당사자들이 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단체, 집단, 개인, 그런 그 다양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어떤 그 굉장히 좀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 생존권의 문제는 아까 뭐 평화적 생존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그 전문적인 용어를 떠나서 생존은 삶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갈등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수집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한다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갈등의 전공자 입장에서 이런 갈등이 발생하면 가장 마음 아픈 거는 이제 공동체가 해체되고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성격상 어떤 좀 명분이나 체면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나 외부의 지원이 팍팍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게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개인 갈등을 많이 겪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더 이상의 공동체의 파괴 아니면 관계의 단절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미미한 그런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걸 자꾸 조금 늘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